차코갑사는 조선왕조 시대 호랑이와 표범을 퇴치하던 갑사였습니다. 본래 갑사는 조선의 중앙군인 오위에 속한 군사들이었는데 호환을 막기 위해서 이들 중 일부에게 차코의 임무를 맡게 했습니다. 전조인 고려시대에도 호랑이에 의한 피해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충렬왕 시절에는 원나라에서 차코사 18명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우왕 시절에는 도성에 들어온 호랑이를 태조 이성계가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코갑사 이전에도 호환을 막기 위한 단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코갑사라는 명칭은 태종실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차코갑사를 사칭한 주인기와 공개손이란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 이은을 속여 군마와 병조를 지원받아 성주에서 호랑이를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진상이 밝혀져 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도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차코갑사라는 명칭과 임무를 바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차코갑사는 존재했으며 세종시절에는 중앙에서 지방의 호환을 막기 위해 파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세종시절부터 정식 부대로 편제되어 조선의 호환을 막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국초부터 조선은 고려 말 황폐해진 경작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작지를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야생 동물들의 터전이 축소되었으며 호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위로는 궁궐과 왕릉, 군마 목장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아래로는 도성과 지방 곳곳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코군을 중앙군인 갑사로 편제한 것도 도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호환으로부터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편제는 태종시절 임시조직으로 시작해서 세종 때 20명씩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총 40명으로 정식 편제되었습니다. 이후 90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세조 때는 200명,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에는 차코갑사의 편제를 44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오군영이 차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조 시절에는 장영영 내에서 차코군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순조실록에서도 과거에 차코군 5,000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차코갑사의 편제가 5,000명까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총포술의 발전으로 포수들이 차코의 임무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차코갑사는 갑사 중 기사와 부사가 출중한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예가 출중하더라도 호랑이를 사냥하는 일은 보통 용감한 자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절에는 호랑이에게 먼저 활을 쏘거나 창을 찌르는 용맹한 자들이 있다면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후 목전을 180보에서 3발 중 1번 이상 명중, 기사로 5발 중 2번 이상 명중, 기창으로 3창 중 1번 이상 명중, 일정 시간 동안 250보 이상 달리기, 양손에 50근씩 들고 100보 이상 가기 등 보다 체계화된 과정을 거쳐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차코갑사는 수도와 지방에 호환이 발생하면 파견되었는데 지방의 경우 경군인 차코갑사가 파견되면 발생하는 일련의 폐단으로 인해서 차코인이라는 임시 차코단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차코인은 지방의 호환이 발생할 시 절도사나 수령이 군사, 향리, 역자, 공사천, 자원자로 편성했으며 현재는 주와 부는 50명, 군은 30명, 현은 20명으로 했습니다. 자원자가 없을 때는 힘세고 용맹한 자들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혹여 사고로 결혼이 생기면 지원자들로 충원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면 면마다 차코를 주도하는 차코장을 두었고 리마다 겨울철에 호랑이 발자국을 쫓는 신종장을 뒀다고 합니다. 중앙의 차코갑사들은 호환으로부터 왕실과 도성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존재였기에 성종시절 북방 3인 정책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차코갑사들은 호랑이를 5마리 이상 사냥하면 승진했으며 지방의 차코인 또한 누가 먼저 창이나 활을 맞췄는지 잡은 숫자와 호랑이의 크기에 따라서 근무 일수를 줄여주거나 면포로 포상을 주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포호조라는 조항이 있어 호랑이와 표범을 잡은 사람에게 군궁에 버금가는 포상을 주어 차코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피 공납제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호환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전역에서 호랑이와 표범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며 제도의 폐단이 발생하여 혁파되었습니다. 착호 활동으로 왕실과 민간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호피라는 값비싼 사치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호피는 명과 청의 외교적 의례품으로도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착호갑사의 주요 무장은 활과 창, 그리고 쇠뇌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휴대가 용이한 각공을 사용했지만 가죽이 두껍고 덩치가 큰 호랑이를 사냥하는 착호갑사들은 대전을 쓰는 무거운 모공과 쇠뇌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호랑이에게 대전으로 선제 타격을 입힌 뒤 근접하여 급소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렇듯 용맹한 착호갑사들은 왕의 강무에서 20명은 어가 중간에 10명은 어가 앞에 배치하여 왕을 경호했습니다. 용맹한 착호 활동으로 국가에 이바지한 이들이었지만 패단도 존재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착호갑사를 사칭하여 군마를 움직인 일화가 있었으며 성종실록에서는 파견된 착호갑사들을 해당 군현에서 대접해야 했기에 이것이 폐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착호군이 민간에서 노략질을 일삼아 해당 지휘관을 파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착호일을 수행하기에 좋은 대우를 받은 이들이었지만 일부 인원들이 저지른 폐해는 결국 착호갑사의 입지를 위축시켰습니다. 맹수의 습격에 조선 전체가 골치를 앓던 시절, 거대한 범에 맞서 용맹히 싸운 착호갑사. 이들은 호환으로부터 왕실과 백성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